이준석의 개혁신당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자, 이번 개혁신당 공관위원장 선임으로 김종인 씨는 여야와 제3지대 정당 모두에서 총선 공천이나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게 됐는데요. 이준석 입장에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이겠지만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적지 않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여지없이 나타나 여야를 가리지 않고 노욕을 보이고 있는 김종인 씨라는 점에서 더 그러한데요. 이와 함께 개혁신당의 불화가 김종인 때문이라는 게 증명이 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결국 돌고 돌아 결국 김종인인가? 결국 돌고 돌아 결국 김종인인가?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이 생각부터 드셨을 테고 결국 개혁신당의 불화가 김종인 때문인가? 이런 생각도 드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오늘 개혁신당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공천관리위원장을 선임한다. 예정돼 있던 시점보다 다소 늦었지만 어느 당보다 중량감 있고 정무적 능력이 탁월한 김종인 위원장님을 모시게 되었다.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훌륭한 인재들을 발굴해 국민들에게 선보이게 되는 공천 업무에 신속하게 임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께서도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이 소식을 전하는 인터넷 기사들을 보면 이준석, 김종인, 김종인, 이준석 이 둘을 비판하는 댓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총선에서도 역시 김종인의 등장이라 참 지긋지긋하다는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김종인 씨는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고 2016년 20대 총선 직전에는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겸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선임돼 민주당의 공천과 선거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지없이 4년 뒤인 2020년 21대 총선에선 미래통합당의 총괄선대 대책위원장을 맡았고 자, 이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거쳐 2022년 대선 때는 윤석열 후보 캠프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가 전권을 달라느니 뭐라느니 하다가 도중 하차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총선 중독, 선거 중독이라고 봐도 무방할 듯한데요. 어쨌든 김종인 씨가 이준석 개혁신당의 공관위원장을 맡았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는 얼마 전 있었던 이낙연 대 이준석, 이준석 대 이낙연의 갈등이 김종인 때문이었다. 이걸 확인시켜주는 것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김종인은 이준석의 정치적 아버지, 나이 때문에 아버지라는 표현보다는 할아버지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겠군요. 어쨌든 이준석이 유일하게 싸움을 걸지 않는 정치인이 바로 김종인입니다. 딱 보기에도 이 둘은 서로 아주 존중하는 사이로 비춰지는데요. 김종인은 일찌감치 이준석을 대통령감으로 찍었고 최근에도 차기 대선에서 이준석이 한동훈과 맞붙을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준석도 김종인을 끔찍히 대하는 편인데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대선 때 김종인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앉히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당시 김종인이 후보는 배우, 감독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라는 망언을 해 당시 윤석열 후보가 단칼에 그를 자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준석, 김종인, 김종인, 이준석 이 둘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게 바로 그 빌어먹을 전권이라는 것이지요. 자, 이런 맥락에서 김종인은 통합신당에서도 이준석과 함께 공천 전권을 휘두르고 싶어서 이낙연 아웃 또는 이낙연의 광주 출마를 공관위원장 수락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이게 바로 개혁신당 갈등과 관련한 김종인 기획설이라는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4개 탈당 정파가 설 연휴 직전에 급조해서 출범시킨 게 바로 통합신당입니다. 여기엔 국고보조금 또는 기호 3번이라는 시급성이 그 배경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공동대표 이준석의 전권 요구를 이낙연이 단칼에 거절했고 결국 위장결혼과도 같았던 이들의 결합은 단 11일 만에 깨졌습니다. 그 배경에 김종인이 있었고 그 배후에 역시 김종인이 있었고 김종인에게 정치를 배운 이준석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싸가지와 시 건방짐이 하늘을 찌르는 이준석 특유의 그것이 김종인에게 정치를 배워서 그런 것 아니냐는 겁니다. 자, 한 2, 3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은 당시 김종인, 유승민에게 잘못 배운 이준석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워낙 인상적인 글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직도 선명히 기억하고 있는데요. 당시 송평인 논설위원은 김종인을 가리켜 중도팔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왜 김종인이 중도팔이냐? 2012년 대선 당시 시대 정신은 안철수 현상으로 표현되는 중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종인의 중도는 그 순수성을 갖기보단 그게 좌가 됐든 우가 됐든 돈과 조직을 가진 정당이 자신을 파는 중도팔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박근혜 정당에, 한 번은 문재인 정당에 중도를 팔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 김종인을 가리켜 웰빙 체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유승민과 이준석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면서 탈당했다가 제3지대의 광야의 생활을 1년도 견디지 못하고 껴들어왔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들과 김종인의 공통점은 돈과 조직이 없는 걸 견디지 못하는 웰빙 체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빗대 당시 송평인 논설위원은 그저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배우느냐가 또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중요한데 이준석의 정치를 김종인, 유승민에게 배웠기 때문에 물리적 나이는 어리지만 애 늙은이 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공감이 가는 칼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제 총선이 5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여지없이 제3지대라는 것이 생겨났지만 아시다시피 이준석의 개혁신당의 지지율은 의미 있는 숫자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고 대다수의 정치평론가들이 이준석 신당을 가리켜 찻잔 속 태풍으로 그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번 총선을 계기로 이준석이 회복 불능한 상태가 될 것이다. 이런 예측과 분석들이 지배적입니다. 왜냐? 이준석 자체가 이미 구태이고 여기에 구태의 상징인 김종인이 합류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이준석이 가장 바랬던 그림은 아마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탄압을 받고 애처롭게 쫓겨나가는, 불쌍하게 쫓겨나가는 그런 그림이었을 겁니다. 보수 정당에서 개혁을 부르짖다가 그 한계에 부딪혀 어쩔 수 없이 쫓겨나는 그림, 이것을 바랬을 것인데 현재 민심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은 이준석의 내부 총질 없이 총선을 치르게 된 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있고 정략적 판단에 따라 이준석을 역선택으로 지지했던 민주당 지지층마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습니다. 또 중도층도 마찬가지로 이준석을 보는 시각이 부정적으로 바뀌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때문에 이준석 신당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김종인이 붙었다고 한들 과연 뭐가 달라질까요?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재명 사당화인데 전권이라는 것에 아주 환장한 김종인과 이준석, 이 둘이 상황 노릇을 하고 있는 개혁신당이 이재명 사당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과연 뭐가 다른가? 이번 총선을 끝으로 김종인, 이준석 이 두 사람 제발 좀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뉴스를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